판사가 법대에서 내려와 변호인에게 직접 감치를 명령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변호사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처럼 끌려나가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를 알리자입니다. 지난 12월 3일 피고인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기 위해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법조인들이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고 판사를 모욕하는 행태.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특히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일부 정치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극우 유튜버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정에서 그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변호사 이하상. 결국 이진관 판사가 직접 나서서 당장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무너졌던 사법정의가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구치소가 어떻게 저들의 동창 회장이 되어가고 있는지 한겨레TV 뉴스다이브 패널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감춰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힘입니다. 정치를 알리자. 지금 시작합니다. 판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직접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군요.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11월 달에 좀 전 미비점이라기보다는 이하상 또 권모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저랬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걸로 보여요. 뭐 절차와 뭐 이런 것들 너무 잘 아니까요. 이름 아닌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이러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도 예상 못했는데 아마 요번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저는 아마 벼르고 있었다. 말을 사투리 좀 말쓰려니까 힘드네. 경상도 말로는 생각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는 배루다. 언제 이하상이 나타날 것인가. 김용현 재판부 여기는 본인이 변호인에게 나타납니다. 끝난 직후에 경위대로 같이 왔거든요. 그렇죠. 직접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했던 거 아닌가. 뭐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선고도 다 끝났고 한덕수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직접 집행을 좀 선보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감치 자체가 굉장히 변호인에 대한 감치. 저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제 법정이라는 곳이 가보면은요, 자기 감정이 굉장히 항상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하여튼 인생에서 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법정에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있을 때 선고가 나오거나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감치 이전에 퇴정명령을 내려요. 이 사건에서도 감치 이전에 나가세요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렇죠. 누구세요? 물어보고 나가세요라고 하죠. 그 다음부터 또 감치도 그냥 바로 감치시키는 게 아니라 경고를 줘요. 그렇게 하면 감치합니다. 거기서 보통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이 계속 무리한 주장을 하니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걸 집행을 하는 건데, 이제 청취자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감치는 구치소에 가게 되고요. 구치소에 가게 되고, 다만 우리가 구치소에 가게 되면 이제 형벌과 관련된 재판 미결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감치 제도는 이제 행정제재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아요. 전과 기록은 남지 않고 15일간 그리고 구치소에서 미결수와 같은 지위로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결수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똑같이 배정이 되고 똑같이 입게 되는데, 이제 감치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법정에서 소란 피운 게 그러면 책임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협회의 징계도 남아 있고요. 또 우리 형법에 두 곳, 그러니까 국회 회의장과 법정이라는 곳은 그 심의를 방해하면 안 된다. 국가 기능과 관련된 거거든요. 국가 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 회의장과 법정에서의 소동에 대해서는 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소동은 이거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감치가 집행된 이후에도 아마 기소나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계속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이지 한편의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얼마나 난동을 부렸으면 점잖던 판사가 너 오늘 집에 못 간다 라며 직접 팔을 걷어붙였겠습니까? 방금 영상에서 패널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하상 변호사는 이미 지난 11월에도 법정 모욕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구치소 직원이 본인 확인하게 이름 좀 대보라고 하니까 입을 꼭 닫고 버텼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상의 맹점을 이용해 하루 만에 풀려났던 겁니다. 이게 법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꼼수로 법망을 피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탄핵된 윤석열 정권과 그 부역자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준 민낯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윤석열 정권의 핵심 변호인이야. 이런 오만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는 이 말도 안 되는 구치소 절차 규정부터 손봤습니다. 범죄자가 이름 안 된다고 못 가두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을 바로잡은 겁니다. 영상 속 분석대로 이진감 판사 역시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법정 경위에게 맡기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이 끝나자마자 변호인석에 앉아있는 그를 지목하며 즉각 집행을 명령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조롱했던 자에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명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논리, 참으로 가관입니다. 변호인을 구속하는 건 변론권 침해다. 사법 역사의 오욕이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변론권은 피고인을 정당하게 변호하라고 있는 권리이지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재판을 방해하라고 준 면허증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남은 14일 동안 자신의 이름이 박힌 명품 양복 대신 차가운 죄수복을 입고 자신이 저지른 짓을 묻기해야 할 겁니다. 물론 그가 들어간 서울구치소, 지금 아주 특별한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죠? 그곳이 왜 윤석열 정권의 제2의 국무회의장이 되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사실상 권우현 변호사도 곧 잡혀서 갈 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 형사소송법이 내린 조문에 있는 걸 하긴 한 건데 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최초에 그 주장 자체가 뭐 신뢰관계인 동석 이런 걸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 신뢰관계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뭔가 진술이 어려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민감한 어떤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둔 건데 갑자기 김용현에 대해서 아니, 막말로 피고도 아니고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무슨 신뢰관계인 동석 그 자체가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고요. 또 하나 약간 요 뭐 에피소드 같은 거지만 이제 서울구치소 의왕 서울구치소에 이제 그 갔다고 해요. 그 이분이 굉장히 가까운 분 전광훈 씨랑 가깝잖아요. 전광훈 목사랑 가까운데 봤어요. 전광훈 목사는 지금 남부구치소에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저께 혹시 아니 네, 그저께였어요. 저도 2호실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2호실에 강현재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12호실에 있었는데 네. 아니 그런 사담은 따로 하시고 재미는 있잖아요. 아니 정광훈 봐서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구치소 내에서 전광훈 씨와 이하상 씨가 만날 일은 없다는 거죠.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없다. 예, 네, 알겠어요. 오히려 재밌잖아요. 네. 눈 마주쳤어요 전광훈 씨하고. 그 뭐라 그래요? 근데 막 팔을 휘휘 저으면서 뭔가 큰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는 느낌이긴 한데 뭐 그래서 제가 인사하긴 뭐하고 사실 서울구치소에 지금 많이 모여 있어요. 저도 내일 또 제가 가야 되는데 서울구치소 갈 때마다 거의 계속 봐요. 권성동, 이상민, 김만배, 한덕수 다 있어요 거기. 그래서 갈 때마다 서울구치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남부는 한 10몇 개밖에 없지만 그래서 서울구치소 가면 일부러 찾아다녀요. 사실 좀 솔직히 말해서 투명 다 투명 아크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요. 보이잖아요. 사각으로 보이면 더 잘 보일 거고. 권성동 같은 경우 자기하고 접견해서 저를 계속 쳐다봐요. 김만배 씨는 정말 계속 인사하고. 그분들도 이제 TV 보는 느낌으로 보겠죠. 약간 방송에 나오니까 아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번호표를 단 수감자가 되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서울구치소 라인업 실로 화려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권성동,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대장동의 키맨, 김만배까지. 여기다가 이제 법정 난동을 부린 변호사들까지 합류했습니다. 이건 뭐 구치소가 아니라 탄핵된 윤석열 정권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도 될 수준입니다. 영상에서 패널들이 언급했듯이 권성동 씨가 면회온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호통치고 손가락질하던 그 기세등등함은 어디 가고 이제 유리벽 안에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구경만 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이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들이 구치소조차 급이 나뉘어 흩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전광훈은 남부구치소에, 핵심 권력자들은 서울구치소에, 밖에서는 태극기 흔들며 한몸처럼 움직이더니 들어갈 때는 각자 도생입니다. 이하상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이 모시던 왕, 윤석열 씨가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김건희 씨 역시 특검 수사로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절대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압니다.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을 말이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12.3 내란 사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치를 유린했던 자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차가운 독방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구속이 아닙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특권 의식의 종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과 적폐청산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구치소의 빈 방이 더 채워져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저희 정치를 알리자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잔당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알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